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깔이 좀 바뀌었죠? 여느 때는 뭐 검은색 계열이다. 오늘은 이 붉은색 계열을 또 한번 쫙 끼워봤습니다. 이런 복장에는 이걸 한번 또 쫙 끼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스페인 마피아 두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스페인 계열은 전부 다 옷이 이렇게 밝고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딱 이런 딱 자세를 보니까 스페인계의 마피아 두목 같아 보입니다. 아, 나도 무섭습니다. 에? 근데 스페인계 그 마피아 두목들도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열은 이유가 아, 단맛의 음식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심장병을 발생시킨다. 아주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이 연구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또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한국의 설탕 섭취량을 보면 3명 중에 1명은 약 30%는 가당 음료를 통해서 설탕을 매일 20g 이상을 섭취한다고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뽑아냈습니다. 보니까 1일 20g 이상 섭취 비율이 32.1%나 된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30%가 하루 20g 이상 이런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암이나 각종 질병 발생률에 이런 연관이 높다. 뭐 발생률과 연관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설탕을 함유한 음료를 먹는 여성의 경우는 이 유방암 발병률이 설탕 들어간 음료를 먹지 않는 여성들보다 22%가 높다라고 이렇게 또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22%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프랑스 연구팀은 프랑스 파리 13대학 국립보건 및 의학연구소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 10만 1257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설탕이 들어간 음료 섭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일 100ml의 설탕 첨가 음료를 마신 사람은 이러한 음료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18%가 높다라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20%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이라는 것,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단맛의 음료의 양을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률은 높다라고 이렇게 병행해서 제출하고 있고, 또 단맛의 음료인 1일 185ml씩 마시는 사람은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30%가 높다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암 발생에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암종별로는 유방암이 가장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ml씩 설탕 첨가 음료를 마신 여성은 이 달콤한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2%가 높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의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이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양의학에서는 이 암종별로 유방암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이런 성격적인 식습관을 보면 고집이 세고 화 잘 내고 융통성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질이 들어 그냥 좀 너그럽지 못하고 그냥 아주 빈틈도 없어요. 이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혼자 식사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지 않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아기유식 식사는 즐겁게 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혼자 성질난 채로 밥을 먹으면 위장이 성질을 내요.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유방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연관되어 있는 반사구이기 때문에 위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유방 기능도 떨어져서 여기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성격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과 타협하거나 수다를 떨지 않는 이러한 또 생활 습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오죽했으면 수다 건강학이라고 해서 자기의 속내 이야기를 다 털어내면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음을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다를 떠는 사람 여자들 보면 병이 없습니다. 또 특이하게 대개 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냥 뭔가 성격이 꽁하고 자존심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독일에서 수다 건강학이라고 해서 수다를 많이 떨면 병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면 수다와 비대면 수다가 있어요. 대면 수다는 냅다 그냥 이땐 또 쫙 요거 한번 껴보죠. 대면 수다는 냅다 그냥 얼굴 보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비대면 수다는 전화로 떠드는 거야. 전화. 그래서 비대면 수다나 대면 수다나 어쨌든 수다를 자주 떨고 그냥 속내를 이것저것 그냥 관계없이 수다 떠는 여자들은 병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에 있던 나쁜 것들을 전부 음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줄이는 이런 식생활과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 유선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유방암 발생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맛의 음료가 또 일찍 사망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저널에 따르면 미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바샨티 말리크 영양학 교수팀이 30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성인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외국의 이런 건강에 관련된 자료들 보면 단맛의 설탕은 우리 실생활에서 모든 만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발표되고 있으나 소금이 이러한 만병 다양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에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한 거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이 미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가당 탄산음료와 가당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8%가 높고 또 심장병에 의한 사망은 31%, 또 암으로 인한 사망은 16%가 높다라고 했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평균치를 내면 약 25%가 이 달콤한 음료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 달콤한 음료를 먹는 사람은 25%의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비만,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그 다음에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니까 단맛을 줄이는 식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을 과다 축적해서 비만이 되고 또 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2형 당뇨가 발생하고 또 단맛을 많이 먹으면 이 혈액 점도, 이 혈액의 점도 끈적끈적하게 높아지면서 동맥혈관 내에 동맥경화를 이렇게 유발시켜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가 높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맛을 좀 줄이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젊은 양반들 식사 후에 뭐 컵에다 들고 다니면서 그 시럽 들어간 거 그거 이런 보통 설탕의 당도를 1이라고 할 때 거기
스테비오 사이트, 아스파탐에서 전부 다 그 시럽들이에요. 한 180배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런 음료. 그건 독으로 작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런 데이터들을 기초로 미국 연방 건강 지침에 보면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섭취는 일일 총 칼로리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 일일 2000칼로리를 소비한다면 설탕 섭취량은 200칼로리 미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건강에 관련된 논문들 보면 이런 설탕에 관한 건강의 해로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있으나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무슨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니 무엇 주범이냐고 또 짜게 먹으면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떠드는 얘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 없어요. 이게 한심한 얘기예요. 물론 서양의학을 연구하신 분 중에 짜게 먹어야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정한 의사들이에요.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설탕은 음양오행상의 토로 분류해서 비위장이 약할 때는 꿀이나 인삼 같은 단맛을 내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주 빈번하게 먹고 항상 그냥 늘 먹어져 있어서 과식 상태가 된다면 토국수에서 단맛이 강하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용당뇨를 발생시키는 아주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뇌 기능이 망가져서 치매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작용될 수가 있다. 단맛을 많이 먹으면 이게 글리코겐을 1단계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또 글리코겐 저장량보다 과식이 되면 중성지방 형태로 우리 몸의 복부에 이런 살이 찌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비만을 형성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식하면 혈액의 점성도가 높아서 동맥경화를 진행해서 심장병을 유발하는 그런 또 큰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좀 단맛을 줄이자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쓰고 달고 차고 싱겁고 그래서 쓰달차싱 하는 이런 식습관은 건강에 적입니다. 특히 동양인,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밥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단맛의 밥과 매콤한 김장김치, 마늘 장아찌, 그 다음에 마늘 쫑장아찌, 양파 장아찌 이런 거 장아찌하고 짭짤하게 먹는 된장찌개, 그 다음에 각종 절임 음식을 먹으면 이게 바로 최고의 보약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조 설탕이 거의 100% 없는 이런 천연의 건강식, 그게 바로 생식입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러한 생식을 먹으면서 일반 음식을 먹을 경우 밥과 장아찌, 매운맛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이런 것들 마늘 장아찌, 마늘 쫑장아찌, 양파 장아찌 같은 걸 무장아찌 이런 것들을 같이 짭짤하게 먹으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보약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건강식, 그 다음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이러한 생식과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밥과 매운맛의 반찬, 김장김치입니다. 그리고 마늘 장아찌, 그 다음에 짭짤하게 먹는 이런 음식 식습관을 가진다면 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추고 이런 병으로 인한 어떤 약물 복용이나 이런 불편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단맛의 음료는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제2형 당뇨, 심장병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단맛의 음식을 줄이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다음에 무슨 나빈스, 뭐시기, 이런 과자 나브레 모든 음식에 설탕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일수록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능한 자연식으로 집에서 만든 음식이 최고의 보약 음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단맛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자. 파이팅!